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만이 아니죠. 여전히 시장이 쉽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못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2주간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장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흐름하고 또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시간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겠지만 현재 국면은 조정장입니다.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인데요. 주식 매도를 잘 못하시죠.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익 실현을 잘 못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시지 손절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더군다나 하락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발생되면은 매도를 아예 포기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일의 움직임보다는 현재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고자 제가 준비한 그림을 좀 더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단축 화면이 달라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그동안의 하락세 이유와 주식시장 떨어질 때 왜 떨어지는 이유가 대체로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제 경우에는 여기서 주식 끝났다, 시장이 끝났다라고 좀 봤던 입장이었고, 여기가 어차피 다시 왔어도 이 자리가,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터치가 안 되네요. 응? 되는데? 손으로. 자, 여기가 뭔가, 여기까지 영역이 안 되는구나. 이 국면이 제가 고점이라고 봤었는데, 저 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긴축입니다. 저 당시부터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긴축이로 유동성 공급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게 쿠폰도 주고 막 돈을 막 찍어서 뿌렸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리고부터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테이퍼링은 뭐예요, 여러분? 양적 완화를 이제 중단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긴축의 시즌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시장 우려를 하면서 여기서 1차적으로 이만큼 빠졌어요. 오늘 펜이 제대로 안 되네요. 이걸로 제 마우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요 국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락을 했죠. 여기까지 하락하는 동안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겁니다. 해당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높게 나온 시점이고,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됐고, 시작이 아니죠. 우려가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1차 조정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의 조정이었고, 그 테이퍼링 이제 2021년도부터 진행해서 빠르게 끝낸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런 반등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어디냐,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또 연초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월 FOMC의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1월 FOMC 시점에서 이제 다음 회의부터, 그러니까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또 반등이 나갔죠. 이렇게 반등이 나갔고, 그리고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면서 유럽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하필 그 시점에 심천 봉쇄가 나오면서 이렇게 폭락을 하고 그 FOMC 시점에서 저점이 대체로들 나왔죠. 근데 우리 시장은 여기서 저점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테이퍼링, 첫 번째 이제 긴축에 대한 코멘트가 되면서 이렇게 1차적으로 이만큼 빠졌고, 그리고 빠르게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 애초에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몇 달 있다 금리 인상 이런 전망이 아니다. 테이퍼링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금리 인상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인상 우려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첫 번째 금리 인상 반영이
요 3월 FOMC 시점에 됐는데 하필 여기서 전쟁과 중국 봉쇄라는 두 가지 요인이 나오면서 거기서는 이제 프레임이 바뀌었죠. 여기는 긴축이에요. 여기는 뭐 물가 긴축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여기도 긴축이고 여기도 긴축이었고 근데 여기 일시적인 구간은 이제 프레임이 뭘로 단기적으로 진행됐냐면은 경기예요. 경기. 이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노출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3월 중순부터 기술주들이 유동성 랠리가 나와버렸죠. 긴축을 한다고 했는데 유동성 랠리가 나왔어요. 그것도 기술주 위주로. 그러니 해당 구간에서는 어쩌나 저쩌나 결국은 경기다. 경기가 지금 약간 걱정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뭐 애플, 테슬라 이런 게 제일 든든한 거죠. 이익 성장이 뚜렷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또 유동성 랠리가 펼쳐졌는데 그런데 이제 4월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브레이너드 발 코멘트에서부터 시작한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 더 빠른데? 그리고 갑자기 QT가 나왔어요. 양적 긴축.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 양적 긴축은요, 하반기를 예상했어요. 저도 그래서 뭐 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다가 한 번은 더 하반기에 맞고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QT에 대한 경계였는데, 근데 QT도 950억 달러로 5월 회의부터 논의한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스케줄까지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조정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다시 기술주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 구간에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왔어요. 실업률 3.6% 거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나왔고요. 비농업 고용자 수도 잘 나왔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미국 중심이, 금융시장이 미국 중심이다 보니까 좀 약간 편향된 시각이 있긴 합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내수시장이라서 뭐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국의 정책적인 경기는 내수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조업 지수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소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고용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중국의 봉쇄와 이런 것들로 걱정하던 경기 걱정은 좀 내려놓고 다시 긴축에 대한 속도에 대한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다 QT라는 긴축 강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채권 매각까지도 지금 스케줄이 나와버리니까 950억 달러는 되게 빨리 하는 거거든요. 살 때 1200억 달러였는데 팔 때 950억 달러를 이렇게 빨리 파는 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이 뭔가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 시점이나 속도를 예측하기 좀 어려운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시장을 좀 괴롭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요거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이걸 일단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지 이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요 시점 요 포인트죠. 여기가 이게 2022년 즉 올해 연말 목표 금리에 그러니까 이 점도표는 연준 FED 이사들이 직접 찍은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나는 여기를 그러니까 점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잖아요. 그 평균치예요. 그 평균치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기준으로 1.75에서 2% 사이죠. 그러니까 평균치로 보면은 약 1.82 뭐 이 정도 83 이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지난 3월 FOMC 회의가 3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불과 한 달 안 됐습니다. 근데 해당 시점에는 뭐 1.825 뭐 이 정도의 전망을 한 거죠. 이 정도 전망을 한 겁니다. 85가 아니라 875네요. 이 정도 전망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가 2023년이랑 2024년이랑 평균으로 보면 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으로 보면은 뭐 한 2.75 정도예요. 2.75 정도.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실 바뀌어요. 매 3, 6, 9, 12월 달 점도표 찍을 때마다 바뀌긴 하는데 현재의 정책 금리의 어떤
방향, 현재 경제 상황과 물가 상황에 맞춰서 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채권 플레이어들이 포지셔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미국 채금리가 2.8대까지 올라왔어요. 2.8%까지 올라왔으면 사실 그 장기물 금리는 사실상 이런 정책 목표 금리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단기 금리는 1년치 금리 이런 것들 따라가고, 그럼 지금은 2.8이니까 엄청나게 높게 시장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이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린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 제가 확률 몇 %다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죠. 그걸 제가 그림으로 이번에는 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의 때마다 지금 올해 6번 남았거든요. 매 회의마다 이거는 이제 FED 이사들이 찍는 점도표가 아니라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예상 확률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금리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달라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한 달 전이에요.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7 정도잖아요. 1.87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자, 여기 제일 높잖아요. 그죠? 한 달 전에 이게 제일 높고, 그리고 그 이상은 될 거다라는 게 한 70%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70대 정도.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 여기 0%예요. 여기 없어, 이제. 그러니까 6번 금리 인상 확률은 지금 거의 제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제일 높느냐? 25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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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예요. 그럼 3번. 그러니까 올해 목표 인상이 최소 0.75 이상 더 높게 보는 거죠. 0.75 이상.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고 여기 제일 확률 높은 35%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6번의 금리 인상을 모두 2.5%를 하면, 0.25% 인상을 하면은 이게 1.8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번, 그러니까 0.5% 인상이 4번 정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올해 0.5% 인상을 4번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쇼킹한 건, 제가 이거는 그림을 준비를 안 했는데 쇼킹한 거는 다음 회의 0.75 확률이 팍 올라갔어요. 이러면은 5월 회의가 아니라 6월 회의까지 변수가 돼요. 6월 회의는 6월 15일에 있어요. 5월 회의는 5월 4일에 있고, 우리나라는 5월 5일에 반영되고, 6월 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6월 16일 날 반영되게 돼 있는데, 야, 이러면은 여러분, 이 긴축 스트레스가 쉽게 안 끝나요. 다 오픈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5월 회의는 점도표가 안 찍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5월 회의가 변곡점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참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4월 12일이잖아요. 12일 맞죠? 그러면 5월 5일 날 그나마 끝나면 다행인데, 야, 이거 6월 12일, 2달 가는 겁니다. 2달. 그러니까 시장이 빠른 고강도 긴축 불확실성이 2달간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주식은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좀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힘든 시장이다, 변동성 스트레스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한 2달까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5월 FOMC에서 양적 긴축을 해버리고 뭔 가이드라인을 쫙 제시하더라도 점도표가 안 찍히기 때문에, 점도표 6월달에 찍히니까 6월 FOMC 좌우간 봐야 되는데 0.75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0.5는 1월 회의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3월 회의에 0.5% 인상 확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0.5는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회의도 0.5 인상은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0.5% 인상 확률은 이미 80% 이상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에 금리 0.5 올리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QT예요. QT를 논의와 5월부터 실행 안 하고, 뭐 논의하고 6월부터 실행 이렇게 돼버리면 QT도 6월로 약간 토스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번 3월 FOMC는 변곡점이었거든요. 3월 FOMC 딱 찍고 나서 쫙 올라갔잖아요. 그게 5월 회의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조정 약세장이 이어질 개연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좀 하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로 제가 뭐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차트로 돌아와서 HTS로 쭉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죠. 우리 시장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식시장에 제가 항상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 주식 투자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좀 뭐랄까 좀 뭐 다들 그렇게 보겠지만 말을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힘들면 힘든 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힘든 장이면 좀 지키고 좀 기다리고 굳이 계속 뭔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뭐 작년도부터도 그냥 웬만하면 욕심 많이 내지 마시라. 좀 지키는 방어 쪽으로 가시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할 때 되게 실없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직전 코너에서도 막 추천하고 막 뭔가 계속 사야 될 것 같이 하는데 김동희 전문가 나와가지고 뭐 화요일마다 나와 장 별로예요. 저는 업자라고 했죠. 증권업 종사자. 근데 증권업 종사자가 나와가지고 시장 별로예요.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진짜 재미없어요. 그럼 누가 거기 가서 하겠어요? 부동산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약하지? 그렇잖아요. 그 이해관계 때문에 주식시장이 뭔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약간 편향되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상황이면 이거 아직 멀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뭐 경기가 침체 구간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론 3%대 금리는 좀 쇼킹해요. 미국 지금 중국 10년물 금리랑 미국 10년물 금리랑 지금 역전되려고 해요. 3% 미국 국채 금리가 3%면 저 같아도 채권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미국채가 3%대면은 살만한 것 같은데 싶어요. 채권 차익도 가능하고 만기 이율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점을 예를 들어 부동산 우리나라 그 임대사업자들의 부동산 수익률 목표가 5% 정도로 하잖아요. 그럼 채권 기준으로는 리스크가 훨씬 미국채면 리스크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데 그게 만약에 3% 넘어간다면은 이거 주식시장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물론 채권도 터닝이 돼야지 뭔가 유동성 시장이 좋아지긴 하지만 이런 점 감안하면 이게 지금 만만치 않다는 이 조정 채널을 넘어가기는 이게 만만치 않겠다. 그리고 이 2590포인트가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여기가 이제 전쟁도 나고 뭐 FOMC도 있고 2월 말 3월 중순 여기가 뭐 오만 거 다 터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중 저점, 그러니까 최소한 상반기 저점일 수는 있지 않느냐라고 봤는데 QT가 빨리 나와버리고 금리 인상의 연내 목표 금리가 이렇게 1%까지 높아지는 거면 이거 상반기 저점 안 나왔다.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저의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러면 2590 저거 불안정하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뭔가 이 해당 구간에서 추구하기에는 상당히 좁은 문이 아니냐. 저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저는 주식 투자는, 물론 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주식은 장기로 가는 거다, 뭐,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대응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의 장점은 순발력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현재 그 수익률이 만약에 내가 장 나쁘니까 기본적으로 손실 좀 보고 계시다고 감안했을 때 내가 지금 15%의 손실을 입고 있다. 만약 1억 원이 뭐 올해 연초 수익률이라거나 계좌 자산이다 혹은 시드다. 그럼 이게 8,5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8,500이다. 계좌가 많이 빠졌죠. 1,500만 원의 자산 손실이면 꽤 커요. 손도 잘 안 나갈 테고. 그런데 이제 주식을 원사이드하게 상승 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 이런 상황이면은 만약에 2590이 깨지고 코스닥 지수가 다시 뭐 800대 이하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7,000 갔다가 7,000까지 찍혀버린다. 마이너스 30%까지 만약에 추가 원래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짜리 조정이라서 매도 피크아웃이 될 때 저는 어설프게 떨어지지 않고 충격을 좀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막 신용이고 뭐고 다 털어내버리고 보통 바닥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뭔가 이 정도 설마 여기서 얼마 맞겠어 했는데 거기서 와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을 그래도
조금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식을 그냥 움켜쥐고 다 얻어맞았다가 7천 갔다가 장 좋아져서 회복해본들 8,500 와도 손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관리 대응을 만약에 현금을 한 뭐 30%, 현금을 한 30% 내지는 50% 정도라도 주식 비중을 현금화 시켰다가 이 상황, 즉 이 빠른 긴축의 상황이 충분히 좀 더 반영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또 저는 거의 상승장 유형의 반등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미국은 고점 넘어간다고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림 중에서 이게 전체 화면에서 잘 안 바뀌어서 제가 못 보여드린 그림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EPS 전망치이고 미국의 EPS 전망치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죠. 예,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 내에 이제 EPS 전망이 떨어지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내 이익 전망이 낮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올라가죠. 예, 여전히 올라갑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달러와 강세도 있고요. 예, 국내는 빠지고 미국은 좋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중심의 시장. 이거 딱 2011년도 이후에 장기 박스형 갔던 그때 미국만 갔던 그 시장에 저는 딱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우리는 뭐 박스권이더라도 미국은 신고가까지도 저는 나중에 이 유동성 긴축 고비만 지나가면 또 장이 좋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를 잘 견디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지. 여기서 뭔가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구간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오늘 CPI는 별거 아니에요. 오늘 CPI를 다 집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CPI 별 신경 안 씁니다. 왜? 이미 이 빠른 긴축에 대한 반영을 일주일 이상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어제 중국 뭐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초과해서 미국도 떨어지고 우리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오늘 미국 CPI가 뭐 한 8.8 정도까지 나온다 해도 뭐 거기서 추가 충격 뭐 딱히 크게 받을 거 없어요. 그럼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약반등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뭐 오늘 2650 근처까지 갔는데 한 2700대 다시 보고 이 정도는 가능한데 뭐 큰 기대는 하기 좀 어렵지 않나. 미국으로 보면 미국 시장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로 보면은 뭐 한 요 정도 반등 나올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단기간 이렇게 반등 14,000대 초반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바로 급락이나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조금 여기서 좀 머무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니까 뭐 그런 반등 나올 때 오히려 최근에 좀 잘못 샀다거나 뭔가 너무 이제 풀로 주식 다 채워져 있다거나 그런 분들 좀 컨트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두 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코스닥 있죠, 코스닥. 이 상황이면은 코스닥 900대는 높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유동성 긴축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면 야, 이거 코스닥 지수 910포인트 너무 높은데? 저는 그 걱정이 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취약한 종목군이 고퍼주 그리고 이익의 안정성이 좀 약한 주식들 즉 실질적인 매출 이익이 잘 안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뭐 후공정 장비들 주가 잘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뭐 ISC나 뭐 일부 종목들은 올해 신고가 나오죠.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좋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멀티플 기껏 해봐야 한 9배? P밸류 한 9배에서 11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애들 크게 부담 없어요. 코스닥 지수 좀 빠진다 해도. 하지만 일정 이상 떨어지면 그것도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 지수가 지금 오히려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좀 의견으로 드릴게요. 제 틀릴 수 있어요. 너무 맹신은 안 하시되 이런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구나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종목은 뭐 단기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내 종목 중에서 요건 좀 놔두고 요건 좀 팔고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자, 경기 민감 저평가 괜찮아요. 네, 큰 충격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분기 실적과 올해 전망이 그나마 괜찮은 쪽도 많이 올라가지 못해도 충격은 제한적일 거예요. 그런데
뭐 P 밸류가 뭐 한 50배, 60배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도 지금 이렇게 되면 약간 불안정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주식들이나 뭐 좀 바이오나 이런 건 이익 매출 안정성 떨어지는 주식들. 그게 제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바이오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원래 그래요, 여러분. 약한 게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 불안정한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금화 고민할 때 그런 주식들 먼저 일단 조금 줄여놓거나 해놓자 이 말입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고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어쨌거나 1분기 실적, 지금 실적 시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미국 약간 박스, 우리 약간 박스 갈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 실적에 따라서 종목 등락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주일의 짧은 전략이 아니라 6월, 5월까지 생각했을 때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초강경하게 공격하는 장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주 안에서 국한하는 플레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좀 했는데, 2분기에 4, 5, 6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초에 끝나면은 다행인데, 야, 이거 6월 FOMC 0.75 얘기까지 나와버리면 6월 중순에 있는 6월 FOMC까지도 긴축 스트레스가 혹은 불확실성이 간다라면 그때까지 뭔가 지뢰받칠 수 있고, 변수는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바꾸면은 그 다운 밸류는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거나 하면. 그리고 5월 9일 2차 대전 종전 기념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휴전이나 이런 전격적 합의가 되는지 이런 정도가 중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시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